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00년 6월 15일 사업가인 아버지 루돌프 도너 공과 어머니 프란체스카 게르바르트 여사 사이에서 3명의 딸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원래 의사를 희망했었는데 가족 가운데 사업을 계승할 아들이 없어 막내딸을 트레이닝 시켜야 하겠다는 부친의 판단으로 상업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습득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성적이 탁월해서 수학의 진주라는 애칭을 얻었고, 상업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3년 동안 영어 연수를 하여 영어 통역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인 독일어와 불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부친의 철물 무역과 청량음료 공장을 운영하기에 손색이 없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였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20년 독일의 자동차 경주 선수였던 헬무트 베링과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3년 2월 모친과 함께 스위스 여행길에 레만 호반의 리쉬 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당시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로 호텔 식당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고, 프란체스카 모녀가 앉은 4인용 식탁 빈자리에 이승만 박사가 동석하게 됩니다. 다음날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던 이승만의 전면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보고 친절히도 스크랩을 해서 전달하고, 또 다른 신문의 기사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이에 대한 답례로 그녀에게 차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제네바의 이승만과 서신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초에는 소련 입국 비자를 받으러 비엔나에 온 이승만과 재회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제공했고, 마침내 1년 3개월이 경과된 가운데 프란체스카 가족의 반대와 한국인 동지들과 동포들의 반발하에 1934년 10월 8일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34살 그리고 59살로 25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녀에게 붙여준 한국 이름은 이금순, 이불안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먼저 결혼한 첫 부인 사이에서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1933년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날 때까지 30년을 독신으로 보낸 겁니다. 이승만 박사 내외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립운동의 본선을 미국의 워싱턴 DC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이승만 박사는 영문 저서인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 즉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발간하여 미 국무부와 의회에 태평양 전쟁 발발에 섬뜩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듭되는 퇴고의 타이핑에 프란체스카 여사의 손끝은 무르고 터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독립운동 자금의 확보 역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울러 프란체스카 여사는 미모와 능수능란한 사교로 워싱턴의 저명 인사들의 부인들과도 친교를 맺는 등 이승만 박사의 든든한 후원군이 됐습니다. 실제로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맛보던 날, 이승만 박사는 워싱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지혜와 용기, 인내와 슬픔, 노력이 나로 하여금 이 날을 맞게 했다면서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한 고마움을 극진히 표현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45년 10월 이승만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해방 당시는 전문 영문 비서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남편의 영문 구술을 타자기로 외교문서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30일 국회의장이 됐고, 같은 해 8월에는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 군정으로부터 재반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양받는 과정에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타이핑을 도맡았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6.25 전쟁 전후로 능통한 영어 구사력으로 세계 각지의 구호를 요청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내고 거주지인 4월 28일 이화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출발했습니다. 여사는 마우날라니 요양원에서 남편을 보살피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6월 말 병세가 위중한 가운데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에 서거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탈진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 90세가 되던 1965년 별세할 때에 미망인이 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이후 프란체스카 여사는 모기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가 여동생과 조카의 보살핌과 한국의 유양수 대사 내외의 배려 속에 지냈습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휴식기를 보내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전직 대통령의 미망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1970년 5월 16일 한국으로 영국 귀국해 7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된 이인수 씨와 부인인 조혜자 씨의 조력하에 93세가 되던 1992년까지 만 22년간을 이화장에서 생활했습니다. 쪽진 머리와 한복을 입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였습니다. 마지막 귀짝지인 이화장의 22년간은 행복한 할머니로서 단란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사는 1992년 3월 19일 이화장에서 향년 93세 일기로 가족의 기도 속에 영면하고 사랑하는 남편 곁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위대한 전투가 있었다면 한국전쟁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위대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와 난중일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중공군 개입으로 유엔군이 37도선으로 철수한 1951년 2월 15일까지의 상황을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직접 기록한 일기입니다. 6.25 전쟁을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극적인 사건을 통치자의 바로 옆에서 관찰한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 통치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6.25 전쟁 당시 고위층의 아들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권력층과 부유층이 앞을 다투어 일본행 여권을 신청한다는 당시의 사회상도 담담하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외로 도피했던 지도층의 자제들이 유명한 화가가 되고 건축가도 되어 돌아왔구나라는 착잡한 생각이 들게 하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 자식들은 하나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현재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자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190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엔나 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유학해 영어 통역사와 타자 그리고 속기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933년 어머니와 유럽을 여행하던 중 제네바에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 이듬해 뉴욕에서 결혼했습니다. 1946년 이승만 박사와 함께 귀국해 도남장에서 거주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경무대로 옮겼습니다. 1960년부터 하와이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망명의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서거 이후 비엔나로 돌아갔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70년 대한민국으로 영국 귀국해 이화장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92년 타계하여 동작동 국립묘지 이승만 전 대통령 곁으로 모셔졌습니다.